자, 오늘은 갑인일주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자, 갑인일주에서 갑목은 목의 의미를 가지고 있죠. 목의 의미를 한마디로 표현하자면은 분발하는 힘이니까 뚫는다, 뚫고 나아간다, 어떤 역경이 있더라도 솟구친다. 마치 콘크리트에서 피어나는 싹처럼 뚫고 직선으로 나아가는 힘이 있는데 그것을 이제 뚫는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덧붙여서 가장 앞에 있는 글자죠. 우두머리이다, 나선다, 대장기질이 있다, 무리를 이끈다, 뭐 이런 의미도 있을 겁니다. 거기에 목의 순수함까지 같이 있겠죠. 그래서 갑목을 말하라고 하면 이런 이미지들을 떠올리시면 되는데, 지지의 인목은 어때요? 갑목에 더해졌죠. 목기가 하나로 통일되어서 굉장히 순수하게 자기 힘을 유지하는 상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인목이 하는 역할은요, 뚫는 힘을 더 강하게 해주는 것, 또 비견으로 작용을 하는데, 이 비견이 일지에 있다, 비견이 연월에 있다면 이 비견은 연월이라고 하는 사회적 입장에서의 비견이기 때문에 갑목일간이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내가 사람들하고 어울려서 뭘 하는 게 좋을까, 뭐 이런 형태의 사회성과 연결이 된다 그러면은 일제에 있는 비견은 그런 사회적 관계와 연결점이 현격하게 떨어지죠. 그래서 자기 중심적이다, 비견이 일제에 있게 되는 순간 내가 난데, 주체성, 고집, 아집 또는 불통, 이런 요소가 굉장히 커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갑인일주를 한마디로 얘기하자면은 굉장히 고집스러운 일주 중에 하나다. 고집스러운데 사주가 갑인으로 되어 있으니까 경직되어 있단 말이에요. 만약에 갑인이 아니라 지지의 진토 같은 게 있었다 그러면은 이 갑목은 경직되어 있는 게 아니라 상당히 부드러워져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 인목도 수에부터 벗어나서 뻗어 나가는 힘이고요, 갑목도 벗어나서 뻗어 나가는 힘이에요. 뻗어 나가는 힘끼리 뭉쳤단 말이죠. 뻗어 나가기 위해선 당연히 경직되어 있어야 할 거예요. 그래야지 더 잘 뚫을 테니까. 아니, 드릴 가지고 뚫으려고 하는데 드릴이 흐물흐물거리면 그게 잘 뚫리겠어요? 그래서 가장 경직되어 있는 글자 중에 하나고요, 이것들이 이제 고집이나 아집이나 자기 주체성, 이런 것들로 연결되는 거죠. 잘 변하지 않는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경직되어 있는 것이 풀리지가 않는다. 그래서 갑인일주는 부드러운 사람이 아니에요. 그 자체로 봤을 때는 부러지기 쉬운 글자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뭔가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는데 어려움으로 연결이 될 수도 있어요. 대신에 이 사주는 목이 강한 것이죠. 목이 강하기 때문에 순수하다, 아이 같다, 나이를 먹어도 어른 아이다. 그래서 갑인일주의 장점을 이야기하라 그러면 순수함이 있어요. 근데 이 순수함이 나이를 먹어도 순수하다는 게 장점이 될 수는 있겠지만은 단점이라면 무슨 말이겠어요? 철이 안 들었다는 소리죠. 그래서 갑인일주들을 잘 보면은 철이 아주 잘 들었거나 철이 아예 안 들었거나 거의 극단으로 달리는 경우가 많아요. 나이 먹었는데도 괴롭히면서 노는 거랑 똑같아요. 사회성을 덜 갖추었거나 그런 걸 아직도 재미있어 하거나 이런 형태가 되는 거죠. 잘 바뀌지 않기 때문에 그런 기질이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갑인일주가 부드러워지기 위해서 필요한 글자가 있어요. 병화다. 자, 병화 식신을 가장 반기는 것 중에 하나가 갑인일주다. 자, 인중에는 이미 병화가 있어요. 내재되어 있다는 건 뭐예요? 인이라는 글자의 DNA에 발현되지 않았지만은 발현하고 싶어하는 욕구 같은 게 있는데 그것이 바로 병화식신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갑인일주는 식신을 보게 되는 순간 부드러워질 수밖에 없겠죠. 왜? 갑인의 단단한 에너지가 병화로, 목생화로 진행이 돼버렸잖아요. 그러면은 이미 뚫고 나갔다는 소리예요. 많이 뚫고 나갔기 때문에 식신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훨씬 부드러워지게 되어 있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개수를 통해서 부드러워지는 것은 갑인일주가 좋아하는 형태가 아니다. 개수는 어떠한 목을 보더라도 생목화하는 기질이 강해요. 근데 이 갑인은 사목이란 말이에요. 사목이기 때문에 더욱더 경직되어 있고 단단한 것인데, 개수를 보게 되면은 생목으로 바꿔내면서 부드럽게 합니다. 개수에서 부드럽다는 것은 개수는 인성이기 때문에 받아들여진다, 자기랑 다른 것들도 잘 받아들인다는 소리예요. 교육적인 측면이라던가 대화할 때 상대방이 나랑 다르다 이러면은 튕겨내기 쉬운 글자가 갑인일주인데, 개수를 보게 되면은 그거를 잘 수용을 해요. 인성을 소화하는 능력, 갑인일주는 인성이 아무리 많다고 하더라도요, 그것을 수렴해서 자기 것으로 만드는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암기력 최고다, 수가 잘 발달되어 있으면은 갑인일주만큼 암기를 잘하는 글자는 없다. 대신 이제 휘발적 특성도 가지고 있겠죠. 그리고
갑인일주는 기본적으로 나 중심이고 주체성이 워낙 강하니까 타인 밑에서 일하는 것이 잘 안 된다. 누가 시키는 대로 이거 하세요 저거 하세요 하면은 자기 마음에 안 들면 튕겨져 나가요. 그래서 자기가 직장 생활을 열심히 하더라도 언젠가는 내가 독립해서 할 거야 라는 마인드가 기본적으로 내재되어 있어요. 남이 시키더라도 내 방식대로 해야 직성이 풀리는 게 갑인일주예요. 구조적으로 식상을 잘 쓰는 형태가 되면은 사업을 하거나 경영을 하려고 하는 측면이 굉장히 강해집니다. 관이 있다고 하더라도 신금이 있는 경우와 경금이 있는 경우가 다를 텐데 갑인은 목이 너무 강하잖아요. 금을 쓰려면은 당연히 우리는 정관이 더 좋다, 더 안정적이다 뭐 이런 형태로 십성을 배웠겠지만은 이 정관은 갑인을 극하기 어렵다. 정관 신금이 갑인을 극하려고 하는데 갑인을 극할 만큼의 그런 포텐셜이 신유라고 하는 금 기둥이 아닌 이상은 다루기가 정말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갑인 입장에서는 극이 제대로 안 들어온 거죠. 관을 무시할 수 있다. 내가 관보다 강하면요 관을 무시하는 형태가 돼요. 만약에 갑인일주 부인이다 이러면은 정관이 있는데 부인이다 이러면은 남편 무시할 수 있다. 아니면 또 직장을 다니는 게 나를 위해서 직장을 다니는 거지 직장에 희생하면서 그렇게 다니지 않는다. 이거는 결국 무슨 말이냐면은 휴가도 내 마음대로 쓸 수 있고 뭐 퇴근 일찍 하는 것도 상사 눈치 안 보고 이럴 수 있다는 소리예요. 그걸 대놓고 막 드러내지는 않아요. 뒤에서 은근히 그렇게 하는 거고요. 오히려 이런 편관이 있을 때 갑인을 제대로 극하니 만족도가 높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연히 이 편관은 완성되어 있어야 만족도가 더 상으로 가겠죠. 그래서 경금을 쓴다 그러면은 정화 같은 게 있어서 편관의 완성도를 높여주는 게 좋아요. 그러면은 상관으로 제사를 하는 것이 직업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지는 형태가 되고요. 이런 사주는 경영적 측면도 대단히 뛰어나서 나중에 자기가 독립해서 자기 회사를 차려서 일을 하기도 합니다. 자, 근데 이렇게 화와 금이 있으면은 갑인일주는 기본적으로 자기 재능을 잘 쓸 수 있는 형태가 돼요. 그런데 안정성은 떨어집니다. 아무리 돈을 벌어도 축적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열심히 해도 뭔가 누적되어서 발전하는 형태가 아니라 하루하루를 사는 거에 급급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안정성을 올리기 위해서 토가 있으면 생활이 안정된다. 토가 있는 경우에 자기가 하는 일이라던가 생활적 측면이 축적이 일어나면서 점차적으로 안정되고 나이를 먹으면서 뭐 집도 생기고 차도 생기고 뭐 이렇게 점점 발전하는 형태가 될 거예요. 시작하는 에너지가 굉장히 빠르고요. 추진력이 대단히 뛰어나고요. 말이 한 번 나오면 말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즉시 행동으로 옮기는 실천력이 대단히 뛰어난 게 갑인일주예요. 갑인일주는 다른 사람을 보면은 답답해한다. 나는 한번 뭐 해야겠다라고 마음먹으면 바로 움직이고 그 즉시 이렇게 미루지 않는 성질이 있는데 다른 사람들은 안 그러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답답해하고 그런 것들 때문에 화도 내고 이러는 게 갑인일주예요. 자기 잘난 맛에 살면서 순수하기 때문에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간도 쓸도 다 빼주는 그런 일주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단식으로 정리하자면요, 고집 세다, 순수하다, 좋으면 간도 쓸개도 다 빼준다, 남 밑에서 일하는 게 안 된다, 자기 주도 성향이 무척 강하다, 추진력 좋고 바로 행동으로 옮긴다, 이런 성향이 결혼에 적합하지 않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행으로는 화를 무척 좋아한다. 화를 좋아한다는 건 하고 싶은 걸 한다는 소리예요. 화 중에서도 이제 병화가 있어야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거고요. 정화가 있으면 하고 싶은 걸 하는 게 아니라 해야 될 것을 하는 형태가 돼요. 그래서 어쨌든 병화든 정화든 잘 쓰는 형태가 되고요. 수가 있으면 받아들이는 능력이 좋다. 수를 소화하는 능력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암기도 잘하고 상대방 입장에서도 생각하려고 하고 수를 소화해서 내 것으로 만드는 능력이 대단히 뛰어납니다. 토가 있으면 안정된다. 토가 있으면은 자기가 하는 영역, 활동 영역이 보장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요, 경제적으로나 심리적으로 안정될 수 있는 기반 같은 걸 형성하게 돼요. 금이 있으면 불만이나 만족으로 연결되겠다. 신금이 있으면은 불만이 되고 경금으로 있으면 만족하는 형태가 될 겁니다. 자, 오랜만에 다음 일주를 한번 뽑아 볼까요? 네, 다음 일주는요, 네, 다음 이 시간에 정유일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